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요. 이 중장년 분들의 경력 설계와 재취업 전략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게 됐냐 하면 요즘은 평생 직장인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더라도 그 회사에서 언제든 이직을 할 수 있고 그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든 명퇴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나와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영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대기업이나 기업에서의 퇴직 연령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경력 설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내 경력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나중에 회사를 퇴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 인생 2막을 준비해 나갈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요즘 시대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좀 잡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면요.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9년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교육 관련 일을 지금 7년째 하고 있고 취업 타파란 책을 좀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신문에 칼럼,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중장년 경력 설계가 왜 중요하냐? 기대 수명은 높아지는데 퇴직 연령은 갈수록 낮아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된 것이죠. 요즘 기업에서 40, 5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인생을 보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무료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장년 경력 설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나이 40대, 50대 어떤 식으로 내 경력들을 만들어 나갈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지금 틈틈이 준비해 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크게 보면 이 8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발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 단계별로 해야 될 가업들이 분절되어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해야 될 가업들이 통합되어 나가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교육을 받고 중년기에는 일을 하고 노년기에는 여가를 즐기는 이런 분절된 우리가 가업들을 우리가 수행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교육을 해야 되고 노년이 됐지만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이 되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조되는 게 평생교육과 여러분들이 생애 주기별로 경력 설계의 중요성들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력 설계를 꾸준히 생애 주기별 경력 설계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물도 설계가 튼튼하고 꼼꼼한 건축물이 내구성이 강하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설계가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설계,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저는 크게 이 5가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들은 이 직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과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왜 직업이 중요하냐?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로 정년퇴직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99세. 이분이 작년에 책을 출간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노년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는 정말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다양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이 99세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의 관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들을 구분한 건데 일을 통해서 이런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중요성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중장년 경력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 나갈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업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직업을 떠올리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 직업의 의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직업의 의미도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2막의 경력 설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직업의 온전한 의미들을 좀 이해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중년분들 아니면은 갓 회사를 들어가는 신입사원분들도 이런 직업의 온전한 의미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직무나 직업을 선택했을 때 조기 퇴사로 이어지지 않고 좀 더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저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의 의미의 직업의 어떤 두 가지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경력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 나갈지 내 생애 주기 단계별로 어떤 식의 경력들을 설계하고 준비해 나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직업은 지금 방금 화면으로 보시듯이 그 직업을 분류를 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자,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약 14,0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좁은 직업의 범위 안에서 직업을 찾다 보니까 직업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직업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생성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현재 유망한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직업이 또 새롭게 유망해질 수 있다는 이런 다양한 여지와 가능성들을 두고 우리가 직업들을 생각해보는 경력들을 생각해보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력 설계를 할 때요. 특히 중장년 경력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아까 100세 시대라고 했죠. 정년퇴직 연령은 갈수록 줄어든다 그랬어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언제까지 그럼 과연 내가 일을 할 것이냐.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할 것이냐. 내가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런 계획들,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 선택, 경력 설계, 그에 따른 준비 이런 것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앞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경력 설계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중고령분들의 고용 현실은 어떠냐?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중고령분들의 고용 현실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에 대한 비중들이 다른 세대보다 더 높고요. 단순 노무직에 대한 비중도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비중도 다른 세대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중고령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경력들을 설계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내 의지나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현실이나 노동시장의 현실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접근들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자, 우리가 인간의 생애 주기들을 아까 전에 우리가 생애 주기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노년기에 대한 비중들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여기 이제 이 노년기에 대한 비중들이 4, 50년 정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언제까지 일을 하고 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언제까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내 건강이나 재정 상태라든가 나의 어떤 동기부여나 열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언제까지 일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경력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내 경력 상황, 경력 설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교집합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두 가지의 교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장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 중장년 분들이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당시만 해도 직업의 종류가 지금만큼 더 다양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생계 유지가 급급한 상황에서 내 적성이나 흥미에 대한 고려들이 상당히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생 이막의 경력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정말 잊고 살았던 나의 정말 본 모습, 내 적성이나 흥미, 과거에 정말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내 직업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잊고 있었던 내 직업, 하고 싶었던 내 직업, 그 당시 불가피하게 포기했었던 내 꿈,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정리해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들 이런 것도 도출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동료라든가 가족 아니면 전문 직업 상담사의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워크넷이나 아니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런 이제 지자체 이런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셔가지고 직업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절대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인생 이막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통해서 보낼 것이냐, 일에 있어서 어떤 가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중장년 채용시장, 노동시장,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의지나 열정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노동시장이라든가 사회 변화, 중장년 고용 현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중장년 분들의 고용 시장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업 이 중장년 고용 현실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부 환경들을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어떤 직업이 유망하고 앞으로 어떤 재취업 전략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한 내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이 중장년 50대 60, 60대 이분들을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의 일자리 정책에서는 약간 소외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신중년이라고 새롭게 명명하고 신중년 취업, 재취업을 위한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재취업, 창업, 그다음에 기농, 기여, 기촌,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 정책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 신중년 분들, 중장년 50, 60대 되시는 분들은 취업이 막막하다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요즘 취업 성공 패키지나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직업 관련된 교육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적 저성장기.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중장년 분들의 채용 상황들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고령층들의 고용 환경, 고용 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전 세대들의 취업 환경들이 갈수록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지금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년 분들이 갈 자리가 더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은 왜 살펴봐야 되냐면 이런 인구 구조 변화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직업 분야들, 어떤 기업들이 유망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가 지금 어떤 구조가 바뀌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1인 가구가 된 거예요. 부부 합산 가구보다 1인 가구가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애를 안 낳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령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노인 관련된 실버 산업 분야가 또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인 플래너, 노년 생활 여가 컨설턴트, 요양보호사 이런 노인과 관련된 여러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버 산업들은 더 커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가지고 어떤 직업들이 새롭게 유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변화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은 요즘 언론 지상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느냐 주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에 큰 격차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1차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그 영국은 태양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명칭을 가질 정도로 대영 제국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서 그 위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제2차 산업혁명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했었던 미국, 지금도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죠. 그럼 이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든 기업이든 생존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에, 우리 기업에 많은 영향을 일자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3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존의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 5년, 10년 후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실화되고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직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들,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앞으로 어떤 직업, 어떤 기업들이 유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내 경력 설계에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경제 성장들은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자리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산업의 패러다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산업 분야는 사형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이 유망할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중장년 분들이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저는 뭐 지방도 상관없이 취업만 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생활 근거지를 이곳에 남겨두고 지방에 가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라든가 연봉,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뭔가 이 일에 있어서 좀 보람을 좀 더 느낄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는 연봉의 수준, 그 다음에 고용 형태. 근데 저는 중장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규직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력들을 그대로 살려서 재취업할 가능성보다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가능성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신입사원이 된 그런 생각과 기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뭐 고용 형태가 뭐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상관없이 경력을 쌓아서 그 경력에서 빨리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에서 내가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방금 이제 경력 설계에서 3가지 고려 사항들을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를 하면서 직접 설계를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탐색, 그 다음에 반드시 저는 경력 상담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들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업 시장, 노동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감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를 설정해서 반드시 저는 그 일과 관련해서 현직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한 좀 더 현장감 있는 이해를 좀 갖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일을 짧게라도 직접 해보는 경험들을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 내가 이 일이 나랑 잘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저는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음. 성급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오히려 시간이 늦어지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특히 중장년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경력 설계, 일자리, 직업 설계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장년분들이 자신의 했던 경험, 경력들을 살려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계속할 가능성, 그건 내가 봤을 때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 과거의 나를 잊어버려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이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잘 나갔을 때 내 자신의 모습들, 그 안에서 나를 가둬버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재취업하는 것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것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신입사원이 된 그런 느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력, 생활을 새로운 어떤 재취업을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중장년분들이 성급하게 어떤 것을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이 직업이 정말 나랑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사익, 지금 국민 가수죠. 이분이 45세에 가수로 데뷔하셔가지고 지금 국민 가수로 등극하셨어요. 그 전에 이분이 거쳐갔던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개입니다.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현실적으로 겪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인생 이막 경력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직업의 어떤 의미들을 좀 제대로 생각하면서 내 인생 이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문 읽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신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거나 어떤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힌트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즘 제 중장년분들 제가 강의를 가보면 뭐 이런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활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정보에 있어서 격차들이 소득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장년분들이 최신의 어떤 기술적 트렌드 이것을 뭐 완벽하게 다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좀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많은 소통의 방법으로서 소통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소셜미디어나 SNS 정도는 활용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PR하고 이런 노력들이 새로운 기회, 그 안에서 형성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 재취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중장년분들도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자기 PR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내 일자리나 직업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장년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업들이 유망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와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 화면이 조금 흐릿한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중장년분들이 도전할 만한 직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크게 보면 틈새형, 사회공헌형, 미래준비형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직업들이 지금 뭐 당장 현실화됐고 상당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착되어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이런 직업들도 가능하겠다. 새롭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년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럼 내 적성이나 관심과 조금 매치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내가 지금 평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이것과 연관해서 이런 직업들도 앞으로는 유망할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그런 직업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 이걸 우리가 창직이라고 하죠. 그런 직업들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창직,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진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들 중에서는 일정 부분은 많이 현실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인생 이막에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이막에 있어서 내가 풍요롭고 좀 더 안정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잘 준비해서 도전하시면 그에 맞게끔 내가 좀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을 들어가려면 뭐 중장년 분들 중에 이렇게 새롭게 직업을 만들어서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직업 분야 쪽에서 내가 그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이나 준비를 통해서 그 직업으로서 경력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 기업들에 입사를 해서 경력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런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장년 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장년 인턴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년 인턴제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요. 중장년 분들을 고용을 했을 때 그 기업에게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장년 인턴제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장년 인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년 인턴제를 장년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장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장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봐야 돼요. 그건 이제 뭐 지자체 내에 일자리 경제과나 아니면 그 지자체의 중장년 고용지원센터, 뭐 정경련에서도 운영하고 상공회의소나 노사발전재단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어떤 기업들이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장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일단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채용 공고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다려서 이런 기업이 채용 공고가 떴으니까 그때 지원해야지 이러면 늦죠. 그때는 뭐 다 지원하려고 여러분 다 지금 구인하고 있는 구직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제가 실질적으로요. 제가 전에 회사의 인사팀에 있을 때 나이 56세가 된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 현재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력서를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왜 채용 공고가 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니까 궁금해서 그 이력서를 제가 꼼꼼히 한번 보니까 상당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 당시 대표이사님한테 이러이러한 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우리 회사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한번 봐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대표이사님도 보시니까 상당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준비한 게 많다라는 거죠. 도움이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불러서 면접까지 진행했어요.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실질적으로 없는 자리지만 새로운 자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채용까지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분들은 채용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기업을 미리 자꾸 두드려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 또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년 분들의 취업에 있어서는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추천 채용이에요. 지인을 통한, 인맥을 통한, CEO가 직접 채용한. 그러니까 이런 추천 채용들이 인맥을 통한 추천 채용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중장년 분들은 평소에 인맥 관리를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 아까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자체도 구직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인 추천이나 사례 추천을 통해 가지고 채용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이 정도 위치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 자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입사원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가 정말 전에 회사를 다녔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분야에서 다시 경력을 쌓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더 적극적 생각을 통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취업 성공의 가능성들을 더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중장년 분들이 자신이 했었던 그런 경력이나 경험들을 그대로 살려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직업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경험이나 경험, 내가 관심 있는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서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들이 뭔지를 도출해서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직업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취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중장년 재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 어떤 곳이 있고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곳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뭐 지자체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주 작은 소도시에는 이제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뭐 정경련이나 노사발전재단, 상공회의소에서 설치하고 있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그다음에 요즘 이제 워크넷에서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중장년 취업과 재취업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은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었던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견기업에서 관리 담당 임원으로 계시다가 관리 쪽과 전혀 상관없는 영업 분야로 이제 재취업을 성공하셨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관리 쪽에 임원을 하셨던 분들이 수평으로 관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헤드헌터들이 중장년 고급 일자리들을 이제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는 헤드헌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헤드헌터들이 가장 이제 선호하는 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쪽이 뭐냐 하면 사실상은 대리 가장 차장급 요급이에요. 그러니까 임원급들은 정말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서 관리 쪽에서 임원을 하시거나 경력을 쌓고 퇴사를 하신 분들이 그쪽만 고집해서는 절대 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혀 담당하지 않았었던 다른 직무 분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관리 쪽으로 일을 하셨지만 영업 쪽에도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영업 담당자로서 새롭게 이제 재취업을 성공했고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공 비결은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중장년 일자리 센터와 같은 교육기관들을 재취업을 도움을 주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재취업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중장년분들도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분이냐면 은행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제2금융권의 이 신용평가소로 이제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고용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경력 이걸 그대로 활용하면서 일정 시간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취업 통해서 경력을 계속 연장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더 다른 기회들을 또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 형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창직과 전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 창직도 하나의 대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커리어 컨설턴트 이 일도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7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전문가로서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직업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시대 변화들, 사회상의 변화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직업들,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가능성들을 저는 좀 열어두라는 얘기고, 내가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스터디,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는 한 중장년 분도 자기가 관심 있는 이 강사 쪽에 이제 재취업을 하고, 강사 쪽으로 이제 전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강사 모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강사들하고도 자꾸 어울리고 부딪히고 강사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강사로서 나름대로 인지도를 갖추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5, 60대들 일자리 정책들이 전부 정부에서도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나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강사 일을 하고 있지만 커리어 컨설턴트 일도 하고 있고,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책도 썼으니까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도 사실은 굉장히 3, 4가지 정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장년 분들도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직업,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도 또 이런 직업을 또 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직업을 할 수도 있겠고, 2, 3가지 직업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유연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요즘 워낙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중장년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붐이에요.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도 수익이 보장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서의 또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자격증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격증 취득은 기본 조건이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좀 더 시장에서 성공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정말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면 걱정 안 했습니다. 안정적 소득이 보장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법률 시장도 개방이 되고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낙오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2박 여러분 경력 설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격증에 대한 지나친 맹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접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직접 이렇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여성분이신데요. 직접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공인중개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SNS,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의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객들이 신뢰를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자격증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창직과 전직의 우리가 성공 케이스들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계신 케이스 분도 교육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돼서 나이 50에 이제 명퇴가 돼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직장 생활을 정말 치열하게 했다 이거예요. 나이 50까지 이제 그 구조조정이 돼서 나오기까지 정말 그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매출액이 정말 수천억대 되는 매출액이 되는 회사까지 만드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조직 생활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가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서 전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지금은 기농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농사도 지으시면서 틈나는 데도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쓰시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안 정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젊은 축에 이제 속하지만 집안 이제 정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어떤 식으로 집안 정리를 하고 수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 이 가정주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 분야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흥미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정리 수납 컨설턴트라는 새로 이 직업 분야에 새롭게 이제 뛰어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람도 느끼면서 경제적 수익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리 수납 컨설턴트라는 이 직업을 현재 실질적으로 이런 직업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약 5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좀 일반화돼 있는 그런 이제 직업 분야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때까지 사회생활을 전혀 안 했는데 어떻게 직업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떤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강점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강점 속에서 그것이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분야다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력 단절이고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가 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강점들 이런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을 또 찾아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경력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회적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일반 정부나 기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한정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런 쪽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위에 계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시고 재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재취업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중장년, 나 같은 중장년 분들이 재취업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중장년 분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협동조합을 좀 만들면 일에 대한 어떤 보람도 느끼고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같이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뜻이 맞는 분들을 몇 분 이제 모아서 같이 이렇게 준비와 관련된 스터디 모임도 하시고 관련해서 공부도 하시면서 다 본인들의 사회 경험들이 어떤 직장 생활에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차근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실질적인 중장년 재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중장년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본인도 그 안에서 또 일자리도 갖게 되는 그걸 통해서 일의 의미도 찾고 경제적 수익도 얻게 되는 이러한 일자리를 만든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이제 HR, 특히 이제 교육 쪽에서 일하셨던 분이신데 이분도 기업에서 이제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런 교육 쪽 관련된 경험들을 살려서 좀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것들이 이 진로 교육이 앞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갈수록 고도화되면 앞으로는 진학보다는 진로가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도 도입되고 진로 교육이 어쨌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로 교육에 있어서는 어쨌든 직장 생활의 경험과 사회생활 경험들이 풍부하신 분들이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가 했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로 직업 관련된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이런 이제 협동조합을 만드신 겁니다. 저는 이런 분야들은 요즘에 이제 중학교, 중고등학교의 어떤 진로교육, 인성교육, 군대 내 장병들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사회생활 경험을 충분히 하시고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접근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저는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시대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더 이상 정부나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나 협동조합 이런 쪽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 있어 가지고의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미리 이쪽 분야 쪽으로 좀 타겟을 맞춰 가지고 저는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사회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좀 좋은 직업, 경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중장년분들이 어떤 식으로 경력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경력 설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 경력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생애 주기 단계별로 경력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보셨던 젊은 분들, 회사에 들어갔던 신입사원, 현재 재직하고 있으신 분들도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과연 뭘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들이 훨씬 더 전 윤택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맞게 되는 어떤 그런 퇴사, 거기서 오는 충격들이 저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회사 들어가는데 무슨 뭐 퇴사 이후에 경력 설계야. 그건 나중에 뭐 닥쳐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생애 주기별, 생애 단계별로 있어서 내 경력들을 그럼 어떻게 디벨롭하고 준비하고 내가 앞으로 향후 어떤 직업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교육들을 받을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 설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